이 공수처가 대체 뭐기에 여야가 이렇게 난리인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공수처가 좀 낯섭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네, 우선 공수처 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렇게 검찰총장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도 해요. 원전 수사처럼 검찰에서 진행 중인 이 현 정권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우선 공수처법을 따져보면요. 현직과 퇴직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공수처가 다룰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당 범죄에는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 직무와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검찰 등에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이 이런 범죄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네. 요청받은 수사기관은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무조건 넘겨야 하고요. 네, 현재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 퇴직한 백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같은 이런 사건들도 공수처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구성을 누가 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건 검사들이 파견돼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우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법에 따라서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검사 4, 5명이 한 부서를 이룬다고 하니 5개 부서가 생기는 셈인데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또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고 에서 처리된 개정안을 통해서 보면 자격 요건을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수사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오늘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을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파견받아서 이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 출범을 이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인 걸 보면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서 뭘 하려는지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를 정권 입맛에 맞게 꾸려서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